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은 이제 하락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스 보시면 별다른 건 없습니다. 뭐 물가지표 호조 어쩌고저쩌고 하고 기술주 불안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상 하락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우가 오르긴 올랐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그 30종목만 가지고 지네들끼리 시가총액 가중 방식도 아니고 묘한 방법으로 지네 멋대로 지수를 산출하는 거라서 어떤 시장 대표성을 가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S&P라든가 나스닥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게 좀 더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S&P 보면 혼조세, 그죠? 뭐 약보합, 아니 참 강보합 정도 마감인 거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이고, 어쨌든 어제 하락에 대한 기운이 세긴 셌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었어야 될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했다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뭐 상승 마감이라고 뭐 플러스 0.05라고 S&P인데 그렇게 지수가 돼 있긴 한데, 보시면 어쨌든 이 반드시 살아났어야 되는 자리에서 일단은 저점을 한번 쿵 하고 낮춘 거거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결코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 반등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기 이 음봉이 있잖아요. 빨간 게 음봉인데 뭐 이거에 한 절반 정도 양봉으로 올라온다든가 그 정도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죠, 저점도 붕괴시키고 음봉에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일단은 어제 시장의 좀 특징,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좀 더 상태가 안 좋죠. 나스닥이 현물 지수인데 보시면은 어쨌든 저점 한 번 더 낮추면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더 밀렸다라는 게 일단은 좀 싸한 이런 모습입니다. 웃기는 게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하락 보시는 분들께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좀 멀리 보면은 좋은 그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어제 같은 경우 방금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6%인데 불구하고 이게 변동성 지수가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그죠? 거의 폭락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까지 하락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락은 맨날 폭락이었는데, 원래 조용한 하락이란 말씀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맨날 하락은 했다면 폭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일이 묘하게 돌아간다면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런 일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원래 하락이라는 거의 특징상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동반하기 때문에 뭐 계속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계속 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요렇게 만약에 어젯밤처럼 요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진짜 상승 보시는 분들께 이제 쥐약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짜불짜불 지수는 내려가는데 시장 변동성도 같이 죽어가고 매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폭락해서 요렇게 45도 막 60도로 폭락하는 게 아니고 막 2, 30도 기울기로 이렇게 살금살금 죽어가는 요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어젯밤 그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의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조심을 해야겠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숫자를 자세히 봤는데 41.5가 중요할 것 같아요. 41.5 이거 넘어가서 장대 양봉으로 북 넘어가서 위쪽으로 놀면은 이제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진짜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터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살아는 있긴 합니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쪽 구간 보시면 되겠죠. 3월 달에 그 전염병 사태가 났을 때 41.5를 지금 제가 선을 정확하게 41.5에 그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41.5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냐, 나스닥 변동성이 어떻게 넘어가냐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보시면 여기 똑같아요. 그림이 장대 양봉으로 넘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갔다가 심지어 31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죽지 않고 다시 튀어 올라갔단 말이죠. 심지어 31까지 밀렸어도 여기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35까지 밀렸죠. 근데 아직 31까지 밀렸어도 올라간 역사를 보면 아직까지 뭐 불씨는 살아있겠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기서 9월 달에 대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9월 대폭락의 가능성을 닫아 놓으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해요. 이래저래 애매합니다. 하여튼 힘없이 계속 빌빌빌빌빌빌 뭐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당연히 뭐 빅스도 죽었겠죠. 네, 빅스도 죽었을 겁니다. 그 빅스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한 대충 35짜리인데 여기도 보시면 3월 달에 어떻게 35를 넘어가는지 25원저리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또 살려서 올라갔거든요. 일단 현재는 26점 부근대에 있습니다. 뭐 옛날 역사를 보면 여기서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새로운 주가 한 주가 시작됐잖아요.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증시 일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기준금리하고 뭐 파월 의장의 얘기가 있을 건데 이 이벤트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 끝나고 나서가 이제 문제일 텐데 요거 하여튼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단 말이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어떻게 요리를 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빅스나 아니면은 미국 선물 지수나 미국 현물 지수나 이런 꼴들을 봐서는 이번 주에 진짜 많이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 진짜 많이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이게 하락엔자로 갈 가능성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저점 지켰어야죠. 저점 어제 낮췄잖아요.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골고루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이건 이제 현물지수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 어디서 나왔죠?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옵션 만기나 뭐 FOMC 회의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이번 주에 이렇게 밀어버릴지, 아니면은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4거래일 동안 그냥 어쨌든 4거래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여기 지켰잖아 라고 생각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는 도무지 일단 뭐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쨌든 이 미친 유동성이 아직 다 사그라든 게 아니고 투자 심리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되게 웃긴 게 어디 뭐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진짜 뭐 어디 뭐 등산을 나가거나 어딜 가도요. 어딜 가도 그렇게, 저는 원래 그런 데를 나가는 이유가 이게 좀 주식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거길 가는 건데, 거기까지 가서도 주식 얘기를 요즘 계속 들어요. 하여튼 어딜 가서도 요즘 일반 그냥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주식 얘기하는 걸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 광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엔자로 안 가고 비정상적으로 꾸역꾸역 쳐올릴 가능성도 어쨌든 뭐 열어는 놔야겠다. 왜냐, 지금 비이성이니까. 이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보통 웬만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엔자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튼 모른다는 거죠. 분위기가 워낙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어쨌든 이런 측면으로.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만 접근해 보면 변동성 지수가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서 더 튀어서 예전에 올라갔던 그런 역사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S&P 같은 게 그죠, 이렇게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고 저점을 낮춰놨고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거 하락엔자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 말씀드렸죠. 9월 폭락 이후 10월 11월 좀 반등하거나, 아니면 2번 시나리오 뭐 9월 달에 적당히 박스권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적당히 폭락 안 하고 폭락 안 하고 적당히 박스로 놀다가 뭐 적당히 이제 10월 11월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빠지는 거. 그러니까 아직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예전에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게 좀 그렇죠. 아직까지도 좀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뭐 파동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은 파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언제예요? 여기 고점부터 빠지는 요게 아직도 1파가 안 끝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해서 1파, 이렇게 해서 2파, 뭐 이렇게 3파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한 덩어리 빠지는 게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장 보시면은 나스닥이 특히 약했죠. 왜 약했겠습니까? 비싸니까. 나스닥이 더럽게 비싸니까. 보시면 FANG만 어제 좀 많이 빠지고, 그 S&P에 있는 다른 구성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지수가 S&P는 보합으로 마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하여튼 모든 게 다 주식시장 분위기 그대로 가는 거니까, 뭐 주식이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뭐 주식이 반등하면 당연히 뭐 유가 이런 것도 일단, 그러니까 주식이 어제 어느 정도 전저점 부근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유가도 일단 좀 잠시 쉬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뭐 예를 들면 하여튼 폭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양봉 달면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것들은 그 주식이 꼬꾸라지면 같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유가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뭐 아니면 뭐 골드라든가 하여튼 모든 것들이 전부 그렇게 주식시장 눈치를 보면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시면 점검만 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점검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그어놓으신 거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일단 지지선 테스트 했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아래쪽으로는 테스트 했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테스트를 할 차례인데, 위쪽으로 해서 대충 뭐 93.9, 94를 넘어가야지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변동성 터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딱 가운데 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가운데 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락 추세대 극복해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위쪽에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려고 가운데서 놀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이번 주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는 굉장히 어쨌든 통화정책 회의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FOMC 회의 전까지 겁나게 주식이 쳐오르면은 회의 이후에 꼬꾸라질 수 있겠고, 뭐 예를 들면 지금 꼬꾸라지고 있으면 월화수 꼬꾸라져 버리면은 수요일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뭐 생각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지금까지 시장의 행동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한국장을 좀 볼까요? 사실 좀 한국장 보기 전에 웃긴 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제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빠질 자리에서 빠졌으면 이제 다음번에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원래 금요일 날 죽었어야 될 자리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금요일 날 살아났어야 되는데 죽었어. 제가 말씀드린 저항을 붕괴시키면서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자연적으로 죽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시세가 나야 되는 날인데, 근데 일단 오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일단 이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일단 S&P가 갭상승 출발하고 일봉입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이거는 분봉인데, 나스닥도 여기서 마감해서 아침에 갭상승해서 장대양봉 쭉 저기 장대양봉 뽑아내면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지지해야 된다는 그 지지선 다시 뚫고 올라가서 위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건가? 원래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은 뭐 물론 지금 아침 9시니까 아침 9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시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왜 오늘 원래 죽어야 되는 날인데 오늘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왜 갭상승의 장대양봉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 만기 주고, 이번 주에 옵션 저기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걸 재료로 해서 뭐 월화수까지 상승을 시킬 것인가 라는 생각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 참 웃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지지선 붕괴시키고 이러면은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요. 참 더럽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뭐 시장이 사기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시장이 기준이고 틀리면 내가 틀리는 거니까, 시장이 옳고 항상 저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항상 뭔가 내 생각과 시장의 움직임하고 다르다면 시장이 옳은 거고 내가 틀린 거죠. 그죠? 항상 시장이 기준인데, 아무튼 요즘에 좀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좀 많이 좀 사기적이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꼬라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야 저게 그 미국 나스닥하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게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뭔 일이 있어갖고 오늘도 2%로 올라가냐 이거죠.
물론 제 생각에 이제 죽으려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장중에 이게 3%가 올랐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이게 말이 되냐? 물론 그쵸, 시장은 언제나 시장이 기준이니까 시장이 맞겠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물은 오늘 갭상승해서 빵 올라갔고요. 왜 갭상승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스닥도 빠지고 S&P도 강보합 이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주말에 산에 가서나 아니면 주말에 밖에 가서나 어디 계산책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얘기들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사실 한국은 그렇게 주식이 비싸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없진 않아요. 비싼 건 사실 애플하고 테슬라가 비싸지, 나스닥이 비싸지. 코스피는 사실 2018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2년 반가량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큰형님이 기침하면 한국은 이제 사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큰형님 몸속에 암덩어리가 너무 크게 자라고 있으니 저 조만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코스피 얘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같이 가는 거니까.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동생인 코스피가 지금 지 주제를 모르고 제 생각엔 날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317을 넘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317을 넘긴 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어쩌면은 매도의 급소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런 점들을 잘 보실 수 있겠죠.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를 보셔도 하여튼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 갭상승에서 음봉 만들어내면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일단 요거를 잘 지킬 수 있으려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317의 지지선이 하나 있긴 있는데, 317의 이 지지선을 어쨌든 오늘 아마 테스트를 하겠죠. 일단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음봉 만들어내면 어쨌든 별로 코스피 그림은 좋지 않아진다는 거. 지금까지 코스피가 하락하고 싶은 날이면 어떻게 됐다, 항상 이렇게 갭상승의 음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났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자리. 항상 코스피 특징은 그래요. 이게 뭔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갭상승해서 그날 음봉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거 좀 느낌이 싸한데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자리 갭상승의 음봉 3번, 뭐 이런 자리 갭상승의 음봉 3번 4번, 이런 자리 갭상승의 음봉, 그죠? 이러다 죽는 건데, 아무튼 갭상승의 음봉 이렇게 하면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는 있긴 한데, 왜 그러는지 솔직히 저도 이게 어떻게 끝나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히려 하락에 좀 더 유리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여튼 이 광기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주식 생각 안 하려고 으슥한 산속으로 막 등산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사람들 만나면은 엄마 적금 깨가지고 주식 좀 사봐 이런 얘기를 딸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하여튼 그냥 최대한 제가 그냥 사람들 피해갖고 가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거고, 제가 그런 깊숙한 산속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하여튼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닐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 분석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